세일즈맨. 세일즈맨. 잠깐만요. 감독은 감독이 누구냐면은 아쉬 아쉬가르 파라디. 이란 영화입니다. 이란. 자, 아쉬가르 파라디의 세일즈맨이라는 영화고, 일단은 그 줄거리부터 읽고 시작을 하죠. 나베르 영화 줄거리입니다. 진실과 마주한다면 당신은 용서할 수 있는가?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을 준비 중인 젊은 부부 라나와 에마드. 살고 있는 건물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자 이전 세입자의 물건들이 남아있는 기이한 느낌의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 하지만 남편 에마드가 집을 비운 어느 날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라고 줄거리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요 영화는 좀 문제가 있어요. 좀 큰 문제가 있어요. 큰 문제가. 어 일단은 스포일러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절대로 이 영상을 보지 마세요. 여기 2016년도 영화고요. 이란 영화고, 원제는 포슈쉔덴가? 저게 아마 이란어로 세일즈맨인가요? 그 영어 원제는 이제 더 세일즈맨이고요. 그 이게 줄거리가 대충 어떻게 되냐면은, 연극,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이제 에마드입니다. 에마드. 그 여자 주인공이 라나인데, 사실은 뭐 남자가 주인공이고 여자 주인공은, 예, 남자 주인공보다 좀 비중이 덜합니다. 그 서로 부부 관계고요. 에마드는 학교 선생이고, 학교에서 이제 문학을 가르치는 선생이고, 라나는 그거예요. 라나는 뭐 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둘이 같이 연극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연극의 제목이 세일즈맨의 죽음이에요. 근데 준비하다가 어 집의 벽이 갑자기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그 대피하는 그런 소동이 영화 처음부터 막 벌어지는데, 어 그래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게 되죠. 그 같이 연극하는 그 친구의 도움을 빌려가지고 그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게 되는데, 근데 그 집에는 그 예전에 살던 여자의 물건들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 새로운 집을 못 구했다 그래가지고 방 안에 이제 처박아 놓은 모양인데, 근데 어느 날 연극 일 때문에 그 남편이,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죠, 에마드가 그러니까 집에 늦게 들어온 사이에 그 라나가 집에 이제 목욕탕 씻고 있다가 어 벨이, 그러니까 이제 초인종이 눌리니까 남편인 줄 알고 열어줬다가 강도를 당하게 돼요. 사실 강도가 아니고 이제 그 뭐 물건 훔쳐가나 그런 게 아니고, 그 들어왔다가 이제 라나를 때리고, 때리고 그 돌아간 모양인데,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세일즈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영화 줄거리를 뭐 세세하게 말씀드릴 필요까지 있냐마는, 그래서 그 범인이 집에 워낙 황급히 도망가다가 보니까 그 차키나 그런 걸 놔두고 가서 그 차 번호판을 이용해서 그 에마드가 결국 범인이 누군지를 밝혀내고요. 그 차 주인의 이제 예비 장인이 그 바로 범인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예비 장인이라는 사람은 특별하게 직업이 없이 그 사위가 이제 배달 일을 하거든요. 되게 성실하게. 그래서 그 예비 사위의 차를 가끔 빌려 타고 다니면서 이제 그걸로 가끔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만나던 매춘부가 있었는데,
가족들 말고 가족들 모르게 만나던 매춘부가 있었는데, 그 매춘부가 바로 그 에마드하고 라나가 새로 이사온 집에 원래 살던 그 집의 주인이었고, 아마 매춘부인 것 같습니다. 정황상 명확하게 매춘부라고 나오진 않는데요, 정황상 그렇게 보입니다. 정황상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러니까 그 라나가 이제 맞은 날도 그, 그 범인 예비장인 그 아저씨가 어 매춘부가 연락이 안 되니까 한번 와봤다가, 그 집에 왔다가 아마 서로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사 간 줄 모르고 아마 들었다가 그 다른 여자가 있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튼 때리고 도망간 것 같고, 뭐 라나 입장에서는 이제 그냥 이사를 왔는데 갑자기 괴한이 들이닥쳐가지고 그걸 한 셈이니까 서로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남편 에마드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화가 나서 그거를 그 범인의 가족들한테 알리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범인이 그걸 가지고 절대 그러지 말아달라, 이제 사위하고 딸하고 결혼할 텐데, 예비 사위하고 딸하고 결혼할 텐데 우리 가족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국엔 그걸 알리지 못하고, 에마드가 알리지 못하고 가족들을 다 부른 다음에 그 결국에는 이제 그 범인의 뺨을 한 대 때리는 걸로 끝나버리는데, 뺨을 한 대 때리고 그리고 돌려보내는데, 결국엔 범인이 또 심장이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려가다가 쓰러지는 걸로 영화가 끝나는데, 좀 산만하지만은 그죠? 좀 이해해 주길 바라고, 제가 뭐 줄거리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뭐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 영화는 되게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에마드하고 라나는 그 연극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그 연극의 제목이 바로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세일즈맨의 죽음. 근데 이게 그 나는 영화상에서는 그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안 나와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 주인공이 세일즈맨이다, 그리고 그게 주인공 역할이 남자 주인공이다, 요 영화의 남자 주인공 에마드다, 뭐 그런 것만 잠깐 나오고, 근데 자세하게 이게 어떤 영화, 어떤 연극이고 어떤 주제가 있고 그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뭐 영화를 내가 다 보고 그저 그런 영화구나, 뭐 그럭저럭 괜찮은 영화구나 싶어서 그 세일즈맨을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려고 검색을 했더니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게 연관 검색으로 뜨네. 그래서 세일즈맨의 죽음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세일즈맨의 죽음이 되게 유명한 연극이더라고요. 아서 밀러라는 사람이 1949년인가에 만든 연극인데, 발표한 연극인데, 그 사회,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미국 배경이거든요. 현대 사회에서 이제 세일즈맨들이 사람의 개인이 이제 소모품으로서 점점 소모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연극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식하고 문학에 소견이 없고, 그래서 문학에 식견이 없고,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연극을 처음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일즈맨을 보는 내내 조금 뭔가 의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왜냐하면 연극이 영화에 보면은 중요해 보이는데, 영화 줄거리하고 영화 주제상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사실 연극이 제대로 표현되거나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냥 간단한 되게 잠깐 그것만 보여주고 바뀌어가는 그런 양상만 보여주고, 연극 내용이 막 직접적으로 제시되거나 그러지 않는데, 사실은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연극을 여러분이 직접 알고 이미 보신 적이 있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배웠거나 하시고 이 영화를 보신다면 좀 얻는 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이게 왜 문제라고 생각하냐면은, 영화 중에 그게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시발 것들이.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연극이 되게 이 영화에서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나온다는 거야. 이게 어... 그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연극을 모를 경우에는 그냥 이 영화가 이제 사적 제재에 관한 영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 주인공이 그 범인을 직접 수사해서 잡아가지고 그 네 가족들한테 다 알려버릴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 영화의 줄거리기 때문에, 주요한 줄거리기 때문에 그냥 사적 제재 자체가 그냥 줄거리일 수도 있다고 주제일 수도 있다고, 친절한 금자씨처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저처럼. 근데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연극을 알고 나서 이 영화를 보면은
그 주인공 와이프 정작 이제 맞은 와이프는 가족들한테 알리지 마라 그런 식으로 이제 주인공한테 얘기하거든요. 라나가 에마드한테 범인의 가족들한테 알리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사정을 다 알고도. 근데 그걸 뿌리치고도 주인공이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고도 주인공이 계속 이제 가족들이 오기 전까지는 범인한테 가족들한테 알려버릴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분노의 원천이 바로 이제 세일즈맨의 그 죽음이라는 연극이라고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연극 내용을 전혀 모를 때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은 왜 저 남자가 도대체 이렇게 매달리느냐 남 그냥 와이프를 너무 많이 사랑해서 그러는 거냐 아니면은 그냥 개인적인 빡침 때문에 그런 거냐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적었어요. 어떤 분은 그 에마드가 자기가 이제 스스로 그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그 주인공인 세일즈맨을 연기하면서 그 갖고 있는 이제 세일즈맨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관념이 있는데 그 관념 그러니까 그 범인인 그 영감님이 그 범인인 영감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세일즈맨의 관념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적어놓은 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읽은 평 중에. 만약에 세일즈맨의 죽음을 알고 있다면은 그 연극을 알고 있다면은 요거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영화겠죠. 근데 만약에 그걸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친절한 금자씨 아류작이다 아니면은 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렇겠죠 그죠? 예.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친절한 금자씨 아류작이다 아니면 그냥 사적 제재에 관한 이야기다 올드보이 관한 이야기인가? 뭐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나는 영화 보는 내내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은 어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까지 보고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영감 그 범인이 영감의 가족한테 그걸 알렸어야 됐냐 아니면은 그걸 알리지 말아야 됐냐라고 생각하는 남자 주인공의 내적인 갈등이 일종의 이제 딜레마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기가 얘기하면은 일종의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사적인 정의를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와이프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이지만은 결국에는 그 사람 인생이 작살나는 거고 근데 반대로 알리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작살나지 않겠지만은 범인의 인생은 작살나지 않겠지만은 결국에는 아무런 복수나 그런 거 하지 못하고 그냥 가슴에 묻고 지나가야 된다는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딜레마가 영화에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것도 이상해. 왜냐면은 영화에서 그 딜레마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게 가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가장 마지막 부분. 영화의 한 4분의 3 정도 아니면 5분의 4 정도 되는 부분부터 그게 그 딜레마가 막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 영감님도 나오고 그러니까 범인 영감님도 등장하고 그때쯤부터.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거기에 대한 언질이 없는 거야. 만약 그거 자체가 이 영화의 주제의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 영화는 그 앞에 이제 4분의 3이나 4분의 3 부분이나 5분의 4 부분 앞쪽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그냥 다 날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요걸 급하게 이제 밥 먹다 체하는 그런 사람처럼 체할 것 같이 밥 먹는 그런 사람들처럼 급하게 이제 주제의식을 사람들한테 우겨넣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영화가 되는 거고 좀 앞뒤가 안 맞았던 거죠. 뭔가 좀 보면서 그랬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되게 명작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게 그렇게 느껴지진 않는 거야. 잔잔하고 담담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뭐 절제하고 그런 거 다 좋지만은 근데 이걸 우리가 명작이라고 할 수 있까 난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연극을 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걸 명작이라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난 이 영화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작품 안에서 어떤 작품 안에서 예를 들면 어떤 글이라고 하죠. 글 안에서 그 완결되지 않는 글은 되게 나쁜 글이에요. 예를 들면 뭐 사학과에서 쓰는 논문, 예를 들면 사학과에서 쓰는 논문, 철학과 할까요? 철학과에서 쓰는 논문, 예를 들면 이제 노장 철학에 대한 논문이 있어요. 도덕경에 대한 논문이 있단 말이지. 그거는 도덕경을 적어도 한 번 이상 읽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는 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도덕경이 어떤 책이고 그다음 도덕경은 뭐고 그런 개설적인 이야기를 구질구질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세일즈맨이라는 영화는 그냥 대중 영화잖아요. 뭐 예술 영화인 것처럼 평론가들이 되게 점수를 높게 줬지만은 일단은 사람들한테 보라고 내놓은 영화잖아요. 근데
그 영화 안에서 적어도 예를 들면 세일즈맨의 영화 처음 시작할 때 자막으로라도 아니면 나레이션으로라도 세일즈맨의 죽음은 어떤 것이고 어떤 연극이고 그걸 소개해주면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한테 해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화가 이제 원래 유도했던 그런 주제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주는 것이고, 그런 것이 너무 없었다 요 세일즈맨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게 별로 좋고 막 깔끔한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좀 세일즈맨의 죽음을 모르면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영화일 수 있어요. 아니면 좀 붕뜬 스릴러물, 좀 잠잔하고 그 다음에 긴장감 넘는 스릴러물,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개요도 드라마네. 분류도 스릴러가 아니고 드라마네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적 제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사실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일 수 있고, 왜냐하면 원래 주제가 아니니까. 해석이야 다양하게 할 수 있다지만은 사적 제재에 관한 이야기는 영화의 그러니까 영화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니까. 그리고 그건 이제 요 영화를 보는 거에 대해서 이제 되게 메인스트림은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영상에서 요 영화를 얘기할 때 세일즈맨의 죽음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 영화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식하는 생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영화는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아신다면은 되게 좋은 영화일 겁니다. 여러 가지 뭐 딜레마도 던지고, 그 다음에 일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샬라샬라 하는 얘기도 들려주고, 그 다음에 뭐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쉬가르 파라디라는 감독이, 저는 무식해 잘 모르는데 그 되게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다른 영화들도 보니까 평이 좋네요. 시민과 나데르의 별거라는 영화도 뭔가 이제 상을 받은 그런 영화고, 아무튼 이란 감독 중에는 예술 영화로는 되게 유명한 사람인 것 같고, 앞에 이제 어바웃 엘리, 그다음 불꽃놀이, 아름다운 도시, 그다음 요런 영화들도, 사막의 춤, 요런 영화들도 있는데 전부 다 그 어디 가가지고 이제 상 받은 그런 영화들이라고 하니까 뭐 여러분은 한번 보십시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그랬습니다. 아, 그리고 여자 주인공 되게 예쁩니다. 라나 역을 하는 아줌마가 되게 예뻐요. 관람객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높은 평을 줬어요. 이분들은 세일즈맨의 죽음을 다 아는 그런 분들이니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구나, 난 그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이제 감독 이름만 보고 영화관 찾는 몇 안 되는 감독 중 하나라고 8점 준 사람이 얘기를 했고, 7점 모두가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체 이런 평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나는 이해가 안 되네.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치열한 갈등과 고민. 7점 준 사람인데, 요거는 요 아저씨는, 요 사람은 그 사적 제재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영화를 본 분이겠죠, 그죠? 끝까지 영화에 집중하게 만드는 힘 8점. 속도가 조금 느리긴 하지만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 8점. 대충 이제 요 영화 보는 분들의 취향을 아시겠죠, 그죠? 요 영화의 주제도 아마 대충, 요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도 아마 감이 오실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4점 준 사람이 있습니다. 4점. 전작과 칸 영화제의 아우라에 당하고 있다. 정말 차키와 핸드폰과 양말까지 벗어놓고 간 범인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요 아저씨는, 요 사람은 영화의 개연성이나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억지로 그냥 짜맞춰 놓은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요것도 전 타당한 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연극에 요 영화가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그 영화, 그 연극이 없으면은,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연극이 없으면은 요 영화는 그냥 그저 그런 영화, 아니면은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영화, 조용하게 감상적인 영화, 그렇게 그냥 바뀌어버립니다. 그 차이가 커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10점 준 사람입니다. 진정한 영화란 이런 것, 인간들은 모두 연기하며 살아간다, 뭐 그런 평도 있고. 평론가들, 그래서 이제 관람객 평점이 대략 8.45, 그다음 8점,
뭐이 정도 내외 되고요. 되게 높은 평이죠, 그죠? 기자 평론가들도 되게 높게 해줬습니다. 한동원이라는 사람은 신의 21 사람인데 현실은 연극이고 연극은 현실이다 그렇게 9점을 줬고요. 딜레마라는 심리의 검은 우물을 최대 수심까지 파고드는 경지라고 해서 9점 준 허나몽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용철? 잠깐만, 이거 이용철 내가 어디서 들어봤는데? 잠시만요. 그, 뭐야, 너의 최장 그거 그 사람 아닌가? 잠시만요. 잠깐만요. 너의 최장을 먹고 싶어 해서 1점 준 그 사람이 이용철 아닌가? 맞네. 1점 준 이 새끼가 이용철이었네. 근데 네가 뭘 먹든 날 구토할 테니까 라는 사람이었는데, 세일즈맨에서는 몇 점을 줬냐면은 7점을 줬어요. 재현하는 이의 자격에 관한 질문이라고, 뭐 누구도 알아듣지 못할 그런 소리를 시부려놨네. 박형식이도 8점을 줬습니다. 박형식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영혼을 베고 베이다라고 그 화장실 그 벽에다 쓰여질 그런 많은 낙서를 적어놨네요. 아무튼 평론가들의 평점은 되게 좋습니다. 이게 작품성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고, 저도 뭐 나쁘지 않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영화는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다른 연극, 영화 밖의 다른 연극에 의존하는 정도가 너무 커서 저는 좋게 평가를 못 하겠어요. 저는 그게 좀 마음에 안 드네요. 그 말고는 다 괜찮아요. 그냥 그럭저럭 그냥 보실 수 있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평론가들이 높게 주니까 전 또 그게 족같다고 느껴지네. 저는 만약에 준다 그러면 10점 중에 7점하고 8점 사이, 7점에 가까운 7점하고 8점 사이라고 좀 주고 싶고, 만약에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연극에서의 의존도가 지금보다 낮거나 아니면 없거나 아니면 영화에서 충분히 그걸 제시해 줬다면, 표현해 줬다면은 저는 이거를 이제 8점이나 9점 사이, 8점에 가까운 9점, 8점에 가까운 8점 하고 9점 사이라고 저는 주고 싶어요. 엄청나게 고평가받을 영화인가 라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보시면은 좀 색다를 겁니다. 그 이란 영화, 우리가 보통 외국 영화 보면 미국 영화나 영국 영화 그런 거 보지, 외국 영화, 그 서구권 영화 보지, 우리가 보통 그 일본 영화나 그런 거 보지, 그 우리가 이란 영화나 그런 거는 잘 보지 않잖아요. 탄자니아 영화 이런 건 우리가 거의 보지 않잖아. 가끔 하나 그 보시면 아마 좀 느낌이 많이 색다르고 그러실 겁니다. 보시면 아마 어떤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따가 밥 먹고 아마 이따가 게임을 좀 할까 싶네요.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